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성 ENG에 대해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녹음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한 달쯤 된 것 같은데요. 지난달에 이제 이 신성 ENG에 대해 설명을 할 때 나름대로 이 크린룸이나 이런 쪽에서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고 또 태양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신규 투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 계속 배치되고 있어서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이 신성 ENG의 실적이 발목이 잡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법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면서 자신의 우방국들에게 미국 내 이 생산 제조 시설을 가지면서 미국 내에서 이러한 고용도 하고 생산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기업들이 다 미국에 공장을 짓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 내에서 생산은 그만큼의 생산성도 떨어지고 또 수익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보조금이 없다면 이러한 것들을 생산성이 떨어지고 수익성도 떨어지는 부분을 커버하지 못합니다. 지금 미국 내에서 11월 달에 미국도 대선이 있는데 이 조 바이든 정부에서 도널드 트럼프 정부로 다시 바뀌게 될 경우 조 바이든 정부 때 들여왔던 각종 정부 지원책들이 다시 또 옛날로 우리가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탈원전 정책 백지화 같은 이런 정책의 백도 현상 이런 것들을 겸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미국 내에 직접 진출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런 부분 때문에 태양광 사업 부분은 이 미국 시장에서 대규모 지금 조 바이든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고 SOC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어서 수혜를 받을 수는 있어도 신성 ENG는 아직까지 거기 미국 시장에 직접 진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수혜는 좀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1분기 때 실적을 보시게 되면 이 태양광 쪽의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기여하는 비중이 굉장히 작아졌고 이제 줄어들었죠. 영업 손실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크린 환경 사업 분야에서는 나름대로 기존에 계약을 했던 것들이 꾸준히 좀 달성이 되면서 이 부분이 전체 매출액을 그나마 유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가장 큰 고객이라 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평택 공장이 P3부터 P4, P5로 이 원래는 투자가 좀 선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갈 줄 알았는데 이게 거의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올 스톱이 돼버렸습니다. 특히나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이 용인에다가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겠다고 했을 때 평택과 용인이 지근거리에 있고 양쪽에 이 플랜트들을 동시에 보유할 경우 투자를 할 경우에는 삼성전자로서는 중복 투자 이슈가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의욕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짓기로 하겠다는 그러니까 이 대규모 개발을 하겠다는 이것도 부동산 개발 계획입니다. 그 지역에 누가 땅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지역을 대규모로 개발하겠다고 했고 그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여기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왜냐하면 그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이 아직 불법 경영권 승계 그 소송에서 재판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평택 공장 P3는 이제 이미 다 지어졌고 마지막 이제 그 내부 이 라인을 깔고 하는 그런 정도만 남았다고 알고 있는데요. 거기 이제 그 반도체 제조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서 올스톱이 됐다는 얘기가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P4, P5, P6, P5는 이 선제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가 그 주장 자체가 이제 올스톱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에 크린룸을 그 설치해 주는 거 신성 ENG가 수주를 받았다가 지금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공사를 못하면 돈을 못 버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의 NDVI향 HBM3E에 대한 이 NDVI향 이 수주가 아직까지 좀 불확실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혼선된 뉴스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기존에 이거를 화성 공장이나 여기에 그 옛날 라인을 철거하고 여기다 NDVI 향을 새로 깔아야 되는지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하고 있는 모습 같습니다. 원래 같았으면 평택 공장을 짓고 거기다가 HBM 이 공장을 짓는 게 맞을 텐데 이 삼성전자도 굉장히 좀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정책 때문에
이 굉장히 좀 꼬여버린 스텝이 꼬여버린 상황이죠. 여기에 이 신성이엔지가 유탄을 맞은 겁니다. 왜냐면 자기가 수주를 해놓고도 발주처가 공사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수주만 받아놓은 상태에서 올스톱이 돼버린 것이죠. 여기다가 이 전기차 분야에서 채집 현상이 나타나면서 전기차들도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이 투자 이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 투자 이연이 되는 게 올해 들어와서 이 전기차에 대한 조 바이든 정부의 또 이제 공격적인 투자나 이런 것 때문에도 미국 공장들이 다시 이제 공사가 재개될 그럴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게 좀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신성이엔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 있는 거죠. 특히나 이제 그 현대 엔지니어링 통해서 이제 발주를 받은 SK 온 미국 공장이죠. 여기에 이제 드라이룸을 건설하는 게 이게 원래대로 하면 6월 30일 그러니까 올해 한참 공사를 하고 내년 6월 30일 날까지 공사가 끝나기 때문에 중도금까지는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도 이 사업도 지금 지지부진한 상황이죠. 이거는 SK 온이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SK그룹 전체가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매출액 중에서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이 크린 환경 분야의 이 크린룸과 드라이룸 사업 자체가 이 수주받은 것들을 지금 제대로 쳐내지 못해서 이쪽에서 이제 실적이 지지부진한 상태고 가장 큰 게 삼성전자 평택공장 그리고 이 전기차 쪽 분야의 이런 채집 현상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실적이 저조해져 버린 것이죠. 그 1분기 실적을 보면 나름 좀 선방했다고 보여지는데 이 1분기 때까지도 지금 기존에 이 수주해 놓은 것들을 쳐내면서 이렇게 갔지만 2분기 때는 이 투자 자체가 이연되는 게 계속 지속되면 기존에 수주했던 공사들이 끝나갑니다. 새로운 공사를 시작해 줘야 되는데 그것들이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매출 내용도 줄어들 가능성이 크고 영업이익은 당연히 적자로 돌아갈 가능성도 크고 단기 순이익도 간당간당한 위험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국내 고객사들 보면 대부분 다 이 삼성도 그렇고 현대차, 그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LG 엔솔도 그렇고 나름대로 다 투자 이연에 대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특히 가장 큰 고객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평택 공장이 그 윤석열 정부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때문에 중복 투자 논란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전기차는 전 세계적으로 채집 현상 때문에 이 전기차 업체가 투자를 망설이고 있고 이것 때문에 이 2차전지 전기차 배터리 만드는 업체들이 이 투자를 독자적으로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합작법인으로 진출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엔드 유저인 전기차 업체들이 투자를 결정하지 못하면 이 2차전지 업체들도 독자적으로 투자를 결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신성이엔지는 경영권 승계 과정에 있다는 겁니다. 이지선 대표가 이 아버지 이완근 회장으로부터 일부 지분을 증여를 받고 해서 8.11% 단일 최대주주가 됐지만 아직 이완근 회장이 7.15%를 갖고 있는 최대주주입니다. 이 7.15%를 이 이지선 대표가 증여를 받거나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면 상응속을 받아야만 경영권 승계가 완전히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7.15%의 증여가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이게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주가가 많이 하락한 그러니까 즉 그 오너 일가가 비용으로 부담하는 증여세 비용이 가장 낮을 때 증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는 신성이엔지 같은 경우는 이 증여를 위한 주가 하락이 이루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완근 회장이 여전히 이 전체를 다 아우르고 있고 특히 우리기술 투자를 통해서 지금 이 가상화폐 쪽에 이제 큰 기대를 걸고 있는데 이제 두나무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걸 매각할 경우에는 자칫하다가는 이 그룹 전체가 주가가 급등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물론 두나무가 IPO를 하면 그 이후에 우리기술 투자는 차익 실현할 가능성이 크고 여기서만 뭐 1,000억이 넘는 그 투자 차익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지난 1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신성 ENG의 적정 주가는 2,100원 정도로 평가가 됐습니다. 지난번 방송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2분기 실적이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듯이 기존 수주해 놓은 것들은 거의 끝나가고 새로 수주한 것들이 공사가 들어가줘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면서 이게 단절이 돼버린 거죠. 전체적으로 이 실적 둔화 우려가 점점 커져버린 겁니다. 특히 이렇게 된 것들의 가장 큰 이유는 가장 큰 고객사인 삼성전자가 투자를 결정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부분 때문에 신성 ENG의 실적도 그 둔화될 가능성이 크고 주가도 흘러내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성 ENG 자체의 그 잘못이 아니라 고객사인 삼성전자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삼성전자가 평택 공장에 대한 투자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빨리 해줘야 되는데 이 평택 반도체 공장뿐만 아니라 이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걸 윤석열 정부에서 밀어붙이는 거라 여기에 대해서 중복 투자를 할 경우에는 이 결국은 삼성전자가 피해를 뒤집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신성 ENG의 실적 개선이 더디게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흘러내린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